자, 앞서 우리가 6.25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던 전쟁이고, 우리가 세계대전을 2번이나 거치면서 더 이상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그 조기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전쟁 싸우고 1년 만에 뭐 휴전 이야기가 그 정전, 이제 용어를 다시 정정하겠어요. 정전 이야기가 나오는 등 이게 좀 마무리하려는, 수습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사실 그게 이제 그 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수습이지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제 분단이 이렇게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6.25가 남긴 상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 가슴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 이런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명피해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만 명의 사상자, 특히 민간인 피해 많았고요. 이산가족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나마 조금 만들어 놨던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되고, 사실 우리 남한도 엄청나게 파괴됐지만 북한 같은 경우도 워낙 유엔군의 공습이 커서 거의 진짜 피해가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 시내에 2층 이상의 건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됐다 그러고, 원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폭격을 받아서, 그 여러분 남학생들은 알 거야. 군대에서 그 벌이 있어요. 원산 폭격이라고. 이렇게 손 뒤로 이렇게 해서 머리 바닥에다 대는, 이게 이제 그 함경남도 원산의 폭격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이렇게 머리를 그 바닥에 이렇게 조아리는, 요거를 이제 풍자한 벌이야, 일종의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특히 피해 가운데 민간인들의 희생이 너무 컸는데, 여러분 전쟁 과정을, 6.25 과정을 보면 북한군이 침략해 들어와서 남침을 했죠. 이 남침이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의미의 남침이에요.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남침이 아니야. 해서 계속 낙동강까지 거의 내려갔잖아요. 그치?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신의주까지 갔어. 그러니까 전 국토가 어때요? 전쟁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 희생, 또 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대립이 여기 이제 또 개입이 되면서 우리끼리 서로 이제 죽이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 거창 충북 영동의 노군이 등에서의 민간인 희생, 그다음에 북한 인민군들이 인민재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특히 요 2개는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에요. 자,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보도연맹이라는 게 1949년 이승만이 만들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냐면,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는데 전향한 사람들이야. 나는 이제 공산주의 안 하고 그냥 사상 전향했어. 나는 공산주의자 더 이상, 과거에는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사상 전향을 했던 사람들을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로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50년의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사상 전향을 했다고는 하지만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이제 연대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 전향을 믿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 연대할 수 있는 이 보도연맹 사람들을 이제 우리 군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게 보도연맹 사건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물론 공산주의자여도 이렇게 민간인들을 죽이는 건 옳지 않지만, 공산주의자가 더 이상 아닌 사람들, 혹은 애초에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보도연맹에 많이 이렇게 가담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사상이라는 게 눈으로 막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무고한 일반 민간인들이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로 몰려, 그러니까 북한과 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몰려서 그래서 죄 없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보도연맹 사건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단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의해서 이제 어때요? 살해되는 이런 비극이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열거됐던 거창이라든가 노군이라든가, 여기서도 이제 공산주의자로 그냥 몰아서 민간인들을 죽인,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 이제 과거 정부에서 사과도 하고 이제 이랬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고요.
이제 또한 이제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점령한 지역에 이제 민간인들을 인민재판의 형식으로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가 상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적개심을 이제 가지게 됐죠. 6.25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이 정도의 감정은 없었는데 이제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적개심이 막 불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분단이 어때요?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전쟁 이후의 국내 정세를 보겠습니다. 자, 남한 이승만 정부는 정말 이제 그전에도 반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는 반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말할 것도 없죠. 반공주의 이념을 강화합니다. 반공, 뭐 승공, 공산주의를 이기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반공의 이념을 권력 기반 확대에 이용을 해요. 이 반공을 내세워서 이승만의 권력 기반을 어때요? 더욱더 확대하고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 이 반공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우리가 어때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독재 체제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6.25라는 이 전쟁을 거쳐서 남한과 북한은 이제 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자, 국제정세의 변화를 봐볼까요? 자, 미국이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커지는데 특히 지금도 발효되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때 체결됩니다. 1953년 9월 달에 이제 체결이 되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반대했어. 정전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전 6.25로 인해서 끝장을 보고 싶었어. 승공 통일해서 북진을 해서 통일하려고 했어요. 이승만은. 그런데 이제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정전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결국 이승만이 정전의 대가로 요구했던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미군이 주둔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미군 정치제 하에서 군인이 있었다가 에치슨 선언 때문에 미군이 철수했다가 6.25 전쟁으로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해서 미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한미군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공식적으로 자주 독립국인데 미군이 주둔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한미 합동훈련도 우리 매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이제 비난하고 이러지만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집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1949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그 이듬해 6.25에 참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킨 거지. 그리고 북한 내에서 영향력도 커지고요. 중국의 영향력. 자, 일본은 6.25 전쟁 당시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 건 없어요. 일본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평화헌법에 의해서 군대를 소유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제한을 받죠.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 보유를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경찰 예비 부대의 성격으로 이제 자유대라는 걸 나중에 이제 조직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큰 번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이었고 수많은 생필품부터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일본한테는 이제 기회가 되죠. 패전 이후에 최고의 어떤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 6.25로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해서 이제 자유위대를 조직하게 되면서 재무장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어요. 공격할 수 없는 부대이긴 하지만 지금 일본은 이 자유위대를 어때요? 공격할 수 있는 부대. 대외 전쟁이 가능한 부대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자꾸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의 위험성을 막 어때요? 굉장히 과장하거나 이제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행할 수 있으므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지금 펴고 있어요. 자, 6.25 전쟁과 사회 문화의 변화. 이제 뭐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인구도 감소했을 테고, 사회적 이동도 굉장히 활발하죠.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가족 제도도 많이 무너지고 공동체 의식도 약화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확대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남자들이 많이 죽거나 혹은 부상을 당하거나 해서 이제 남자들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어때요? 이제 그 여성들이 남성을 대신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확대됐고요. 자, 미군과 뭐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서구의 어떤 여러 가지 대중문화가 보급이 됩니다. 뭐 팝송도 들어오고요, 뭐 초콜릿도 들어오고 이제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일론도 보급이 됩니다. 서구의 어떤 그 물품이었던 나일론, 그래서 의상, 옷 복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후 복구해야 되겠죠. 그죠? 남한이나 북한은 할 것 없이. 자, 남한의 전후 복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전쟁 이후에 복구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됐느냐. 일단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공장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팝니다. 팔아요. 민간인들이나 어떤 기업에 다른 뭐 회사에 팔아 그걸 이제 돈으로 만들어서 복구 비용으로 썼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원조를 받습니다. 원조 각종 이제 그 도와주는 그러니까 무상 원조, 뭐 유상 원조가 있었는데 도와주는 물자들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자들을 팔아가지고 재정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뭐 무상으로 목화가 오거나 그 다음에 설탕이 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오면 이거를 회사에 팔아요. 그럼 돈이 되지. 그지? 정부는 그 돈으로 이제 복구를 했는데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뭐 귀속된 일본인들의 귀속 재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왔던 원조 물자를 판매하면서 특별한 어떤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경제 원조를 보면 일단 어떤 것들을 많이 했냐면 농산물을 많이 제공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세계적인 농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소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잉여 농산물들을 제공을 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 안정에 기여가 됐고요. 특히 이런 잉여 농산물 가운데서 삼백산업이 발달해요. 이제 삼백이 뭐냐면 세 가지 하얀 것을 의미해. 이제 밀가루가 미국산 밀가루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이제 면화 가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원료가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기업에 팔아요. 돈을 받고 싼 값에 팔았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조를 하면 어때? 기업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비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정부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특혜받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밖에 이제,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초기에는 이런 물자들을 초기에는 무상으로 했어, 농산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밀을 재배하거나 목화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타격이 심한 거예요. 무상 물자가 막 들어오니까 돈을 벌기 어렵겠잖아. 그래서 면화 재배하고 밀 재배를 거의 안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무상이냐? 초기에는 무상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유상이야. 이제 수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산업 기반은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더 이상 무상을 안 해. 이제 수입하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죠. 우리 자급자족이 안 되는 품목이잖아요. 밀이라던가 면화는 원래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재배를 많이 했던 품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재배를 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제조업 발달에는 큰 도움을 못 받았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 북한의 전후복구 사업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당연히 도와줬겠죠. 자,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 전후에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더욱더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소비를 국가가 통제하고, 자, 개인 상공업이나 개인의 사유재산 완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천리마 운동.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처럼 진짜 열심히 일하자라는 거죠. 그죠? 노동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운동이 천리마 운동이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산업이 이제 군수공업, 중공업에 치중돼 있어서 산업 간 불균형 굉장히 심각합니다. 생활 수준도 낙후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핵무기는 개발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굶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테스트 한번 봐볼까요? 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만 정부는 이것을 앞세워 권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뭐죠? 반공주의. 이 반공주의는 사실 박정희 때까지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일 있으면 막 다 빨갱이의 소행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래서 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게 됐고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반도, 우리 남한에 적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미군이 개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나라를 칠 때는 미군이 개입하는 조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이 침략을 받았을 때 유효한 조약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죠?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성격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사실상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중문화, 서양의 어떤 대중문화가 미군을 통해 널리 소개가 되었고요. 이 당시에 주둔했던 미군이 그 8군이에요. 미 8군이라고 해서 미 8군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제 대중문화가 우리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자, 이건 300산업이 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때부터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이 300산업과 관련해서 발달을 하죠. 자,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했고요. 자,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좌익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제 민간인들을 죽인 거죠. 민간인 희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원조를 통해서 대충자금 조성, 북한의 노동 강화 운동, 천리마 운동. 자,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자, 지금 이 대충자금이 뭔지, 이 용어가 선생님도 좀 낯선데요. 이게 뭐 전후복구 아닐까요? 전후복구 사업, 복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규모 민간인 희생은 남북한 주민 간 상호 적개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가 아니라 독재 체제가 확립됐죠. 독재.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이전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죠. 지금 동그라미 쳤는데, 미국의 경제 원조는 식량 문제 등 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됐고, 북한은 전후복구 과정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 미국의 경제 원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국내 농산물 가격은 하락됐습니다. 그렇죠? 무상으로 원조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매우 심화가 됐고요. 식량 문제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 발달 아니라 주로 300산업 위주로. 자, 이게 틀렸어요. 기억, 니은, 디귿. 자, 여기까지 할게요.